열심히 일해서 번 연봉의 절반을 고스란히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단지 내 집 한 칸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징벌적 과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분들은 벌써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보유세가 3천만 원대에서 4,500만 원 수준으로 수직 상승한다는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이 세금 폭탄의 파편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 부담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동구와 양천구처럼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뛴 지역은 이미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 재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세금만 오르는 이 기이한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6월 1일 보유세 기준일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탈출의 기회를, 무주택자에게는 빌라를 활용한 역전의 청약 기회를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최근 마포나 용산 일대 아파트의 월세 매물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월세 가격이 앞자리를 갈아치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짊어져야 할 보유세의 무게가 고스란히 세입자에 매달 나가는 월세에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유도하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은 손해를 보는 대신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옆 사람에게 넘기듯 세금이라는 폭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이미 150만 원을 넘어섰고 매달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특히 용산이나 마포 같은 인기 지역은 보유세 인상폭보다 월세 상승폭이 더 가파른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시장의 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생존을 담보로 한 가혹한 전가라고 보십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보유세를 급격히 올렸을 때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게임의 진짜 패배자는 강남의 자산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던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자산가들은 세금을 월세로 충당하며 버티기에 들어갔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의 보유세 체계를 단순한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임대인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이 영리하고도 잔인한 생존 방식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대란을 넘어선 월세 대란의 시대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주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월세를 올리며 버티는 것일까요? 그들이 마주한 진짜 세금 계산서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곧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상징은 누군가에게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남의 상징인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이 주택자를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무려 4,487만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3,183만 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중형차 한 대 값이 세금으로 추가된 셈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가혹한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이 5천만 원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내내 먹지도 있지도 않고 번 돈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집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부장급 간부라 할지라도 세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빠듯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부총리가 언급했던 미국식 재산세 1% 시대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하기엔 그 속도가 소득의 성장세를 압도적으로 추월해버렸습니다.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무서워 퇴로가 막혀있고 가지고 있자니 매년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는 보유세가 숨통을 조입니다. 결국 자산이라고 믿었던 아파트가 매달 막대한 현금을 잡아먹는 티우산, 즉 하마와 같은 존재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디가 오를까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가를 먼저 자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을 조절하며 세수 확보와 시장 조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이 부족한 은퇴 세대나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쓴 영끌족들은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현금 부자들은 이미 압구정과 반포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기에는 이 시장의 생태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가혹한 세금의 파도를 피해 오히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틈새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마법 같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금 폭탄에 정신이 혼미해진 지금, 역설적이게도 정부는 한쪽 문을 슬그머니 열어두었습니다. 집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마법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 전세 사기로 얼어붙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던진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빌라나 다세대 주택 한 채를 가진 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에 부합하는 빌라 소유주는 청약 시장에서 당당히 무주택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부터 쌓아온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은 가점제 싸움에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첫 자녀 출산을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생애 최초나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왜 정부가 이런 혜택을 주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로만 쏠리는 수요를 분산시키고 무너진 빌라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가격 1.6억 원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가성비 좋은 빌라를 실거주나 투자용으로 보유하면서도 강남이나 판교의 알짜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전략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반 분양과 특별 공급에는 적용되지만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예외 없이 유주택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매년 3월 발표되는 공시가격 변동 추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빌라가 작년에는 4억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5억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무주택 프리미엄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격차가 자산의 격차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누군가는 세금 무서워 집을 팔고 떠날 때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규정을 활용해 청약통장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유독 특정 지역의 공시가격을 이토록 가파르게 올리며 시장을 압박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숫자가 숨기고 있는 시장의 불균형과 성동구 양천구의 잔혹한 데이터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고 믿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지만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보다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이 훨씬 가파르게 뛰는 기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실거래가가 25% 남짓 오르는 동안 공시가격은 무려 29%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실제 거래 온도보다 정부의 세금 계산기가 훨씬 더 뜨겁게 달궈져 있다는 뜻입니다. 양천구의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하고 잔혹합니다. 실거래가는 15% 정도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공시가격은 24%나 폭등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9%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집주인들은 내 집의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느냐보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찍히는 숫자가 얼마인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산정 방식의 차이라고 항변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이의 신청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서초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집단 반발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조세 저항이 아닙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국가가 임의로 정한 숫자에 의해 내 가처분 소득이 강제로 깎여나가는 것에 대한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숫자가 가계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격차가 가져올 나비 효과입니다. 공시가격은 단순히 보유세의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무려 60여 가지 행정지표의 근거가 됩니다. 집값이 조금 올랐을 뿐인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고 연금이 끊기는 고령층 가구의 비명은 이제 예견된 비극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공시가격의 폭주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숫자가 가장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설계한 이 정교한 세금 마천루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단순한 상승률,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혹한 숫자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6월 1일이라는 운명의 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증여와 매도 사이의 치열한 수싸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매년 반복되는 잔인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입니다. 이날 단 하루의 소유권 상태가 1년치 보유세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 강남과 마용성 일대의 자산가들은 이 날짜를 앞두고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급매물과 증여 사이의 저울질이 극에 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감수하고라도 팔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나누어 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3의 선택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버티기입니다. 보유세를 감당할 체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매집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초고가 단지에서는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탈출구인 6월 1일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쇼핑 시즌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서 계십니까?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시장의 생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한 채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상급지와 하급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투자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산가들은 증여 취득세 인상 전이나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미리 움직이며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말까지 잔금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통장의 숫자가 증명할 차가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수익률보다 세금 비용이 더 큰 좀비 자산을 과감히 쳐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산은 국가의 세수를 채워주는 훌륭한 재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의 근저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토록 가파른 보유세 인상을 견뎌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처럼 재산세 1%를 내는 시대가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 정부가 종종 전매 특허처럼 내세우는 논리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시세의 1%를 재산세로 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식 보유세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가 왜 위험한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세율의 비교가 아니라 그 세금을 뒷받침하는 소득 구조와 자산의 유동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가 높은 대신 소득세 감면 혜택이 상당하며 주택 유지 비용에 대한 공제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주택을 철저히 거주의 수단으로 보며 자산의 가치 상승보다는 유지와 관리 비용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세를 이미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삼중 과세의 지옥이 될 뿐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가계자산의 편중성입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현금이 돌지 않는 고령 은퇴 세대에게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집을 팔고 길거리로 나가라는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50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연봉이 1억 원인 퇴직자가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재산세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유재산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는 일종의 재산 몰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그 나라만의 역사와 인구 구조,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결합된 독특한 생태계입니다. 미국의 넓은 영토와 한국의 좁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무분별한 해외 사례 도입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산 형성이 절실한 중산층에게 돌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시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다시 우리의 통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정부의 가혹한 세금 드라이브와 불공정한 공시가격 산정, 그리고 무주택자의 역설적인 기회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혼돈의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자산 방어의 최종 결론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공시가격의 폭주와 징벌적 보유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집을 사서 가만히 두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관리의 영역을 넘어 세금과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혼돈의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처지에 맞는 정교한 자산 방어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다주택자 여러분께 드리는 제언은 단호합니다. 6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 앞에서 좀비 자산을 과감히 도려내십시오. 보유세가 임대 수익이나 가치 상승분을 갉아먹는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똑똑한 한 채로의 압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각종 연금 수급 자격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정작 쓸 수 있는 현금이 마르는 자산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노리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역설적인 기회의 창입니다. 빌라 무주택 인정 규정을 활용해 청약 가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실거주 실익을 챙기는 영미한 전략이 유효합니다. 정부가 열어준 이 좁은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여러분은 규정의 틈새를 공략해 다음 세대의 부를 선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자본을 압도하는 2026년의 자산 증시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가 설계한 정교한 세금 마철로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충격을 완화하고 자산의 성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공포에 질려 투매하거나 막연한 기대감에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계산과 냉철한 판단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내 집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산의 형태는 변해도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6월의 태양 아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가 아닌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최종적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며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세금의 파고와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4,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절망의 깊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빌라 무주택 규정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온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내 자산의 체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일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근거 없는 공포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정확한 데이터와 법규에 근거한 전략만이 이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6월 1일이라는 운명의 날 이후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금 부담에 지쳐 급매물을 던질 것이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틈타 상급지로의 입성을 꿈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오늘 공유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더 큰 부를 일구는데 작은 미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우리 가족의 삶과 미래가 담긴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세금이라는 구멍 때문에 새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모든 수치와 분석은 공시가격 알림이 및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세무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증식되는 그날까지 저 역시 깊이 있는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월 1일 이후 변화할 전세시장의 지형도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저평가 지역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